자, 이번 볼 작품은 표구된 휴지라고 하는 비연계 현대 소설 작품 세트죠. 보통 이렇게 낯선 작품을 들고 오는 경우에 낯선다는 표현 좀 괜찮을 그럴까?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뭐부터 챙겨야 되는 거다? 항상 이렇게 보기 적용 문제의 보기 내용을 먼저 읽고 작품의 가이드라인을 좀 따라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실제로도 되게 많은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작품의 제목이 표구된 휴지인데 휴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지만 표구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나는 표구가 무슨 뜻인지 알고 문제를 풀었다, 손.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모르더라. 표구하다. 표구가 뭐냐면 어떤 귀중품이나 어떤 예술품 따위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관하는 걸 표구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많이 사라졌는데 지나가다 보면 막 표구사 이런 데 있거든? 아, 본 적이 없나? 표구사는 이렇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 이 편지가 대통령에게 받은 귀한 뭐 보물 같은 우리 집에 가운으로 그렇지 넘겨줘도 될 만한 좋은 내용이야. 대통령께 받은 표장이랑 대통령 사인이 붙어 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대로 종이로 보관할 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코팅 같은 거 하는 거 있지. 근데 코팅은 너무 싸구려 방식이고 아예 액자로 기념의 형태로 만드는 걸 표구한다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인 건 알겠어? 휴지를 왜 표구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뭔가 귀한 문서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자격증 같은 자격증이 30개가 있어. 30개를 예쁘게 표구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우표도 같은 것도 표구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보통 회화적, 그림 같은 것들을 표구하는데 이것은 휴지를 표구했다는 게 되게 특이한 내용이었고요. 뭐 어쨌든 그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먼저 여기부터 챙겨가지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소설이잖아 얘들아. 소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어떠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중심적으로 이 작품이 어떤 주제를 말하고 싶어하는 작품인지 읽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참고로 그것도 질문이에요. 이 작품 다 읽고 났을 때 그래서 이 작품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감이 잡혔나요? 이 작품의 주제요. 단순히 문제만 맞추고 땡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런 주제들을 잡는 것도 문제 푸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잡아가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21번 문제의 보기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표구된 휴지에서는요. 자, 이런 면이 나오네요. 외화인 화가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외화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뭐도 있다는 얘기야? 내화가 있다는 소리고 이 작품은 무슨 식 구성을 취했다? 액자식 구성을 취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뒤에 예상대로 나오죠? 내화인 청년의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외화가 있고 그 외화 안에 이 내용 관련된 내화가 존재하고 이때 외화에는 화자가 서술자, 내화에서는 청년의 이야기가 들어 중심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때 또 재밌는 건 그 또 다른 내화인 편지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치?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찾아야 될 것인데 자 가보자. 이 녀석은 근데 그 내용보다는 이런 걸 설명하고 있네요. 자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거나 자 요거는 요새 거로 표현하겠습니다.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기 방식을 취하거나 지식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외화와 내화를 연결하는 특징이 있대요. 이 작품은요. 오케이. 또 서술 시점과 시공간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작품은 서술 시점도 다르고 시공간 배경도 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라고요. 또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 A에서 B로 연결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B와 C의 내화 삽입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럴 때는요. 요 옆에서 이해해보자. A와 B 연결고리일 때는 요 두 개 방식을 사용하고 또 B에서 C로 연결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만. 외화라고 말했으니까 B, C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A, C죠. 그죠? A에 C가 연결될 때에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 그렇지? 화가의 흥미와 관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사용되고 두 번째, 여기까지 표시해볼까?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 두 번째,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서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준다. 마지막 세 번째,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이야기의 의미를 가져가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지금 내용이 좀 많아 보이지만 실은 이거 숫자 쓰면 안 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하는 표현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출제용 보기에 해당하는 거지.
연결되는 지점들을 이걸 중심으로 신경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은 보면 지문 속에서 굵은 글씨로 표현됩니다. 맞죠? 선생님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제 풀 때 그냥 와 이런 작품이구나 하고 반상하거나 독서 지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읽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미리 읽으면서 내가 뭐에 신경 써야 되는지 감을 잡으면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독해를 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런 차원에서 오케이 외화와 내화가 전환되는 그 지점을 잘 봐야 돼. 거기서 문제가 나왔어 라는 거 챙기시고요. 됐죠? 두 번째, 나머지 문제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봐봐. 화가는, 표구사 주인은, 화가는 이러고 있으니까 화가와 표구사 주인은 어떤 인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챙겨주실 것.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서수장 특징이 어느 부분 A에서의 특징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바로 풀어야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요즘 서수장 특징은 작품 전체의 특징보다는 특정한 부분 단위의 특징을 묻는 경우가 많죠. 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에서는 편지라고 하는 그치 요즘 산문지문에서 재근정이 많이 나오잖아. 어떤 소재의 특징을 묻는 문제. 편지의 내용들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안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들도 따져가면서 그러면 작품에 어느 정도 얼기가 머릿속에 보이죠. 외화와 내화가 있고 외화와 내화 속에서 편지 내용들이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데 그 편지는 아마 청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고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화가의 어떤 인식 방식 그리고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읽어가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이런 말 하면서 시작하네요. 아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 하면서 얘기 시작합니다. 그거래요. 그게 뭔데요? 표구. 그래. 그야 할 수 있겠지. 창호지니까 창호지를 재료로 하는 어떤 그건가 봐요. 그 표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근데 아니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그래서 화가인 자네 생각을 했지 뭔가. 자네가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서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태. 자 지금 표구사에 맡겨서 그 표구라는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물의 대응 방식을 보세요. 자, 창호지죠. 오케이? 그리고 기억에 문제가 나와 있던 요소인데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하고 갑시다. 그야 어렵진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고 호사가가 무슨 뜻이야? 호사. 호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호불호 할 때 호예요. 사는 일이죠. 일 벌리기 좋아한다는 얘기야. 뭐 별가지 별의별 일을 만드네. 무슨 얘기냐면 이걸 표구해서 뭐하나? 그러면 참고로 이걸도 다 같은 얘기야. 그쵸?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이 휴지는 이러고 있잖아. 지금 대상은 이 표기할 대상을 휴지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분명히 아까 기억, 니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뒤에 문제를 좀 풀러가 볼 텐데 선지를 보러 갈 텐데 지금 보면 할 수 있다 이유는 창호지이니까 이 두 개의 연결고리 좀 잠깐만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 어디서 그러니까 이거를 표구에서 무엇 하나 도에서 왜 주어한다 이 휴지를라고 말했으니까 이 대상은 처음에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걸 굳이 왜 표구를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됐죠? 자 잠깐만 밑에 기억, 니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버리도록 합시다. 바로바로 해결하자고요. 먼저 1번 화가는 대상을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니? 없다고 생각했니? 그야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게 왜 어렵냐고요. 그죠? 2번 화가는 눈앞의 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필요 없으니까 휴지라고 불렀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바로바로 제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걸 왜 같이 풀고 있을까요? 나중에 또 올라오려면 또 생각을 다시 해야 되잖아. 그냥 바로 제끼려고 하는 거지 지금. 자 다시 돌아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정말 휴지통에서 주워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친구는 또 누굴까? 은행 창구에 저녁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잠깐 문장 되게 이상하지 않냐? 그 친구는 뭐다라고 말했는데 그 지게꾼이 있단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면서 은행에 매번 들르는 또 왜 이래 얘는 또 은행에 매일매일 들르는 어떤 그 친구에 대한 얘 왜 이러지? 내가 네모를 이상하게 그리고 있니? 지게꾼이 있단다. 그래요. 이렇게 네모가 그려져야죠. 그리고 은행 문 앞에서 하면서 자 은행 문 앞에서 지게를 벗어 태우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24살, 25살쯤 돼 보이는 청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외화에서 내화로 전환되는 장면에 지게꾼이 있단다 하면서 서술이 자연스럽게 원래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그쵸? 그 친구 은행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는 외화에서의 서술이야.
근데 지게꾼이 있단다라고 하는 건 내화에서의 이야기잖아.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구나. 자연스럽게 한 문장 연결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는 걸 좀 눈치채 주시고 읽을 거면 좋겠고요. 됐죠? 자, 아무튼 이것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나이에 얼굴이 검은 저 청년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안내원이 막습니다. 막았대요. 자, 청년이 은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원이 막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청년은 무슨 꾼? 지게꾼이야. 여러분들 지게 짊어져 본 적 있어요? 잘 없지 않냐? 선생님도 뭐 체험 활동에 가까울 정도로 몇 번 지어본 적이 있지. 그걸 직접 들고 다녀본 적은 없지만 지게는 언제 말 그대로 그 구시대적 어떤 도구잖아, 그죠? 요즘은 잘 안 쓰는 도구. 그러다 보니까 자, 은행이라는 것과 이미지가 안 맞죠. 그럼 안내원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뭐 어디 잘못 온 거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난 여기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라고 하는 느낌으로 인물을 막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자, 한개를 볼게요. 뭐죠? 저 여기 은행이라고. 저 도둑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글쎄 이 은행이라니까. 그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 뭘 말이요? 저금을 조금도 할 수 있습니까? 저금요?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지게꾼에게 쏠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순박한 시골 청년이 도회지의 사람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무슨 뭐 둘이 싸우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두 개가 대비되는 장면이라는 것만 느끼고 가보자고요. 계속. 그러더니 청년은 하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A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문제 풀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야. 가자.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자, 당황하였다. 인물의 심리 태도니까 좀 챙기고 가야겠다. 그렇지 않니? 오케이, 챙기고.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누가 불러세웠어요? 예금창구 여직원이 불러세웠습니다. 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청년은 손에 말아주고 있던 라면 봉지, 참 웃기죠? 라면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 100원짜리 지폐 5장과 목도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여직원에게 바쳤다. 참고로 지금 이 서술상 특징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 하나 느껴지는 거 없어? 무엇에 따라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 막에서 돌려가려고 했는데 어서 오세요 해서 올라갔고 라면 봉지를 꺼내서 돈을 꺼내고 도장을 꺼내고 심지어 꺼내서 주는 게 아니고 받치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걸 받치고 있죠. 뭐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 시간 순서에 따른 흐름을 따라가고 있잖아. 지금 이거 왜 신경 쓰는 거야? 서술상 특징 문제가 있었으니까 신경 쓰는 거야. 답이든 아니든. 되셨죠? 오케이. 계속. 그래서 청년은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서 자, 이것도 좀 뒤에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라서 미리 표시 좀 할게요. 청년은 저만치 한 구석으로 가서 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얼마나 순박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의 행동 제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간접 제시 장면에 해당하는 거지 지금 이건. 오케이? 당당하게 그냥 앞에 서 있으면 되는데 너희들 은행 갈 때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저 괜찮으실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냐? 아니잖아. 그냥 기다리잖아. 근데 우리 청년은 나 같은 게 감히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막 그래서 바친다는 표현도 썼고요. 이만큼도 되냐고 물어보고 있었고요. 요즘에는 참고로 그래요. 예전에는 은행에 갔을 때 참고로 그 선생님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동전 저금하기야. 집에 동전이 됐다 많거든요. 선생님 집에. 아마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만 원은 될 거야. 수십만 원어치의 500원 동전, 100원 동전, 50원 동전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요. 동전도 거리낌 없이 다 받아줬거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동전도 많이 안 쓰고 그리고 동전을 하나하나 세는 게 귀찮은 일이잖아. 돈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아주더라. 전화를 선생님이 미리 해봤어. 우리 동네, 우리 근처 은행, 내 거래은행에 동전도 받아주나 했더니 저희 지점은 동전을 취급하지 않는데요. 개뿔. 그래서 우리 그 집에 토토로 저금통 있거든요. 우산 쓰고 있는 그거. 우산에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가지고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시대가 가면 이렇게 많은 양상들이 바뀌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얘들아 통장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렸지만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 1,000원어치도 저금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지금은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요. 그렇죠? 일단 통장을 개설하는 게 먼저인 걸 알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좀 넣어야지 되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가 있어요? 저 미리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저만치 한 구석에 가서 서 있습니다. 순박한 모습이죠. 한참 만에 그는 흠칫 놀랐다. 생전 처음 그는 C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의 이름 중요한 게 아니야. 뒤에 무슨 C라고 불리는 거 처음 겪어본 거네요.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서 어떻게 왔어요? 달려왔습니다. 그죠? 너무 뭐랄까 싱긋하고 웃음이 지어지지 않냐? 너무 순박한 청년이에요. 그죠? 빳빳한 통전을 받았고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굽신굽신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든 채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고 통장을 확인할 경황도 없이 나갔대요. 그만큼 어떠고 있다? 그 사회적 관계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시골 청년 느낌이 물씬 들죠. 시골 청년 느낌.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무슨 문제를 낸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딱 뚜렷한 게 띄어 있는 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죠. 시간 순서에 따른 시간 순서에 따른 배치. 두 번째는 단어를 까먹었지. 이게 때문에 그리고 간접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음. 이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 자, A를 또 풀러가는 거야. 바로바로 푸세요. 서술상지 하나 보자. 대화의 내용을 간접 인용으로 서술하면서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막 틀린 게 덩어리 되지 않니? 그죠? 첫 번째, 지금 이게 간접 인용이야?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서술해주고 있는 거잖아. 간접 인용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가 A에게 뭐라고 말했다. 여직원은 뭐뭐라고 대답했다. 이런 식의 뭐뭐라고, 뭐뭐냐고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게 간접 인용이잖아. 아니고 심지어 인물의 비판도 아니잖아. 이게 비판이야? 그냥 현상을 보여주는 거지. 두 번째, 편집자적 논평 말도 안 되죠?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부르죠. 서술자가 작품 속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말하는 거다. 아니야. 세 번째,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해서요. 지금 사건이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가 동시 시간대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병렬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될까요? 예를 들어 건우는 지금 여기서 열공을 하고 있고 건우의 어머니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고 건우 아버지는 뭐 해볼까? 골프 치러 가셨다고 참고해보자. 그럼 이 세 개의 장면이 동시 진행시켜주면 우리는 그걸 병렬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같은 시간대 한편 같은 시간 어머니는 집에서 요리 산맥에 빠져있다.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럴 때 병렬이라고 부르는데 병렬조차 아니고 사건은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게다가 상반된 태도? 이것도 말하기 좀 애매해요. 그죠? 네 번째, 추측하는 진술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어디 추측이 나왔어?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관찰 카메라 갖다 놓은 듯이 보고 있었죠. 심지어 인물의 빠른 움직임도 아닙니다. 그죠? 5번.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이걸 사용했네.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어디 있었죠? 저만치 한 구석에 서 있었지. 오케이? 저만치 한 구석에 서 있었고 그래서 인물의 불안한 심리. 그렇죠. 도시에 처음 나와서 통장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보는 그 감각. 이해됐나요? 처음 겪어보는 그런 느낌. 선생님도 지금 직업상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일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농담짓거리도 하면서 선생님 어저께 배탈 난 얘기도 하면서 안 했나 지금 오늘? 아무튼 간에 쌉소리를 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강단에 처음 섰을 때 특히 교생 실습 갔을 때 겁내 떨리더라. 선생님은 모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었거든? 그런데 우리 선생님 모교 내 후배들이지 정확하게는 후배들이 되게 골 때리는 게 아니 이 선수들은 고등학생 남자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냥 수컷들이야. 수컷이라서 선생님은 꼭 여고로 가세요 막 그러면서 나한테 화이팅을 불어넣어주는 거야. 아니 여고로 가면 뭐 달라? 근데 선생님은 꼭 여고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선생님 나온 데가 남고거든. 애들이 여자애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환상도 어느 정도 있고 그죠? 막연한 동경심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웃기기도 해가지고 처음에 긴장이 많이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뭐 아무튼 간에 그 친구들도 지금 벌써 나이가 30대가 다 넘었겠네. 잘 살고 있겠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19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렸죠? 좋아요. 계속 갑니다. 내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날부터 여전히 그 지금 내화가 이어지는 중이야. 청년은 매일 저녁 얼마나 성실해요. 성실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꼭꼭 들러갑니다. 200원, 300원, 500원. 그리고 입금만 있고 출금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그만큼 뭐랄까 절약정신이라든가 그치 성실성을 좀 강조해주는 표현이겠죠. 오케이? 시골 청년으로서의 성실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제는 제법 안내원과는 익숙해졌으나 여직원 앞에서는 여전히 얼굴을 붉히며 수고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정도 짓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죄송할 일인지 글쎄 죄송한 일이라는 걸 느낄 수도 있겠지. 나 같은 녀석이 고작
요즘 돈으로 예를 들어 200원 저금하려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이런 느낌도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뭐하다는 건 인물이 순수하다는 얘기고 오케이. 지금 인물에 뭘 보여주는 거야?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자, 새로운 날이 끊어졌으니까 체크. 그날은 여느 날보다 조금 일찍 처전이 은행에 들렀는데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실 거예요? 했더니 오늘은 좀 하면서 이번에는 새롭게 종이 뭉텅이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맨 처음 만들 때 라면 봉지 들고 왔죠. 이번 종이 뭉텅이를 들고 왔는데요. 왜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로 그러니까 뭐야? 오늘은 동전을 준비했다 이거야. 정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아마 예상컨대요. 이 친구니까 뭐 땔감 따위를 떼서 이제 열심히 배다가 팔고 그날 벌어서 그날 저금할 돈 만들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아껴서 먹고 그치 이렇게 살고 있나 봐요. 그런데 오늘도 저금하려고 싶은데 저금할 돈이 없었나 봐. 그치? 그래서 집에 있던 동전을 털어온 거야. 참고로 여기 앞에서도 나왔지만 100원짜리 지폐라고 하는 거 니들 100원짜리 지폐 본 적은 있어? 아예 없어? 니들 10원짜리는 설마 알겠지? 1원짜리는 본 적 있니? 아예 없어요? 그 선생님 집에 100원짜리 지폐가 한 10대장이 있거든? 아버지가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다가 한번 재미삼아 그냥 재미삼아 보여줄게요. 100 이거야. 100 원 지 쉬프트 한번 뭐가 나오겠지. 요렇게 생겼어. 한 번도 본 적 없어? 좀 선명한 이미지 없나? 아무튼 이게 선명하면 또 불법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야 이거를 G마켓에서 판다고? 우와 대박! G마켓에서 100원짜리 지폐를 팔아요. 몰랐네. 그래서 지금 재미삼아 들어와 봤는데 그렇구나. G마켓에서 파는구나. 번개장터에서도 팔고요. 아니 이미지 검색은 뭐 딱히 나오는 게 없나? 오케이 이게 좀 선명하네요. 요런 지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100원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았던 시절. 참고로 요 시대에는 막 전 단위도 있었습니다. 먼 밑에 전이란 단어도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 달러 밑에 센트 있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는 원만 쓰잖아. 자 이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100원권은 그렇게 막 가치가 엄청나게 높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제대로 쓰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많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기 때문에 자 아무튼 100원짜리 동전 지폐를 저금하던 사람이 이제 10원짜리 뭐 전짜리를 저금하고 싶은 거죠. 가자. 아유 제가 그냥 저금통을 깼는데 이렇게 하면서 종이에 싼 것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모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이고 하면서 계속 죄송하대요. 얼마나 순수해 그쵸? 하면서 뒤통수를 긁적거리며 언제나 그거 서서 기다리던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종이야. 갑자기 또 뭐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구석으로 갔다까지는 내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그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내화가 다시 외화로 바뀌는 장면이 나왔죠. 참고로 이때는 이 문장에서 끝날 때는 내화였는데 다음 문장이 이게라고 하면서 외화로 바뀐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그 보기 내용을 머릿속에 로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시표현 그거 말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니? 우리 지문의 내용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게라는 표현 신경 써놓자 하면서 친구는 내 손에 그 편지를 가리켰다.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건 다 같은 애들이야? 색깔이 바뀌어버렸네? 잠깐만. 네. 같은 동그라미 좀 쳐놓으려고요. 종이 뭉텅이, 종이에 싼 거, 그 다음에 싸가지고 온 종이, 그의 편지.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건 다 같은 애들이야, 지금. 오케이? 이 편지가 바로 그때 싸가지고 온 종이로구만. 근데 안에 편지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집에서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아니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사는 여직원을 거들어주다가 그러니까 이 작품의 지금 서술자는 실은 서술자인데 인물은 은행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청년을 한번 옆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었겠지. 거들어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뭐 했다고? 재미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온 것 뿐이니까 자, 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흥미 키워드 챙겨 놓으시고 다음 문장 가봅시다. 자,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편지 내용 우리는 읽어야만 해요. 알겠죠? 가봅시다.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우물집 할머니 하루 앓고 갔다. 뭐요? 돌아가셨다고? 하루 앓고 돌아가셨고 모두 잘 갔다 한다. 뭐예요?
아유 평소에 그렇게 아프더니 그래도 편안하게 숨을 거뒀네. 오케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네 라고 말했어. 장손이가 장가를 갔다. 색시는 너머 마을에 있는 군보 영감 딸이야. 구장내 탄실이도 시집을 간댄다. 신랑은 읍의 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새로운 연들은 맺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만들어지고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앞집에 사는 순이가 어제 저녁 감자 삶아가지고 치마에 가려서 들고 갔더라고. 우리 집에 감자 좀 드실래요?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순이는 시집 안 갔기라 하더라. 니는 빨리 장가들어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은근히 이걸 보낸 사람들은 저 순이라는 아이와 우리 아마도 아들로 추정되는 지금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을 테니까 그렇죠? 추된 인물이 서로 좀 어떻게 연이 닿았으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그렇죠? 장가 좀 가지 그러니? 라고 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품인데 자 봐봐 지금 여기에는 맞춤법이 제대로 나온 게 있어 없지 알고 갔다가 아니라 앓고 갔다니까 맞춤법 잘못되어 있고요 띄어쓰기 어때요? 없잖아 그러니까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룰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지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읽고는 우리는 와 이건 뭐 이건 글이야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 나는 배지씨 웃음이 새어나왔지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이때 웃음이라고 하는 건 비웃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역시 부모님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이 순박한 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나 챙기니? 뭐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거든 소재에 대한 인물의 태도라서 신경 써서 반응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항상 말하잖아 소재에 대한 태도라고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거냐고 이걸 또 표구해달라고 했던 거지 이걸 표구해달라는 거잖아 지금 이건 어쨌든 나는 그래서 그 창호지를 아는 표구사에 맡겼어 그게 어떤 편지냐고 또 편집고사도 묻겠지 이건 왜 표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라고 했더니 아유 굉장한 겁니다 야 이거 국보급이요 이거는 굉장한 이걸 써보자 굉장한 겁니다 국보급이거든요 라고 말했어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말하는 사람이 이걸 국보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아니지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렇다고 이걸 조롱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웃음거리 정도로 여긴 거야 그 유튜브 보면 나오는 남자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장난들 있잖아. 좀 쓸데없고 그죠? 어처구니 없는 장난. 그것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면 이 정도는 장난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별 시잘데가 없는 걸 들고 와가지고 하고 있죠. 하고 얼버무렸고 표고자 주인은 그래서 머리를 갸웃거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거 장난이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뭐 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진짜 장난이었거든. 그런데 어느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됐고 비행기가 떠날 때 갑자기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갑자기 난 거야. 네 떠나고라는 구절이 봐봐. 연결되는 거 보여? 떠난다라는 단어에서 떠난다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된 거야. 네 떠나고 며칠 안 있어서 송아지가 났다. 우리 집에 경사가 있었다. 그쵸? 가축이 새끼를 낳았어. 송아지를 낳았네요. 그래서 생각이 났으니까 뭐였어요? 그 길로 나는 표고사로 갔죠. 구겨진 휴지였던 그 편지는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야? 표구하는 거예요 이게. 표구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치장한 거 보니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국보라고 하는 건 웃자고 하는 국보라는 얘기였지만 비아냥 같은 건 좀 우아스러운 어쨌든 웃음거리였지만 요거는 어때요? 뭔가 좀 뭐랄까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소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를 알겠어. 이 안에 담겨있는 뭐예요? 순박한 정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고 이걸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의 역시 순박한 정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요거 이해됐어? 자 그리고 지금 디귿하고 리을 한 번에 하려고 여기까지 기다렸던 거야. 밑에 디귿 리을 다 국보급이라는 단어였으니까 제끼러 가보자. 3번 표구사 주인은 종이에 담긴 내용에 주목하여 화가가 이를 국보급이라고 한 말에 동의했어. 야 이거 국보급이로군요. 4번 화가는 종이가 국보급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갔다. 자 이것도 말장난인 거 보여? 4번 전도 조심해야 되는 게 국보급이 정말 국보급이라는 것도 느낌이 왔었지. 그리고 찾으러 간 것도 맞지. 근데 이 두 개가 연결고리가 이게 맞아? 그거는 국보급이었어? 빨리 찾으러 가야 한 게 아니라 막상 가서 눈으로 봤더니
이거 무슨 국보급이 되는 거 같나?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잖아. 순서 바꾼 거잖아, 지금 이거. 이런 선지도 조심해야겠죠. 됐죠?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5번 아닐까라는 예상이 들면서 계속 가봅시다. 돈 좋다. 그런데 돈도 좋은 거야. 근데 그러나 너그 엄마, 그러니까 나지 자기 자신. 나는 그 엄마가 보는 편지였구나 이건. 너희 엄마는 돈보다도 너가 더 좋다고 한다. 아빠가 보낸 편지인가? 아무튼 간에 알 수 없어요. 누가 보낸 편지는.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먹어 하면서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는 말을 소금이나 잘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순박한 마음. 그쵸? 뭘 더 중시하는? 사람과 돈 중에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그 너무 당연한 진리를 너무나 순박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이 글이 그에게는 가치 있게 느껴진 거겠지. 그러니까 표구된 휴지가 가치를 지니는 거 아닐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표구된 휴지는 처음에는 웃음거리에 불과한 장난 같은 대상이었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뭘로 인식되고 있어? 잃어버린이라고 예상되는 소중한 우리의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그렇죠?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인간 가치의 소중함이라든지 순박한 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새기게 해주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저 읽자. 그날부터 그 액자는 내 화실에 그냥 걸어두었다. 그냥 걸어둔 거였어, 그것도 심지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칫은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네. 자, 이거 담겨있는 의미 이해돼? 왜 그림 같기도 하고 왜 글 같기도 한 거야? 왜인 것 같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심과 순수가 글을 넘어서 마치 그림처럼도 느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 얘기는. 됐지?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틀 동안 그 액자를 강연히 바라보는 사이에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어.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표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거야. 그리고 그 친구도 장난이었기 때문에 떠나버렸고 나는 그 친구가 맡기고 가는 걸 내가 찾으러 갔는데 야, 진짜 나의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 순수와 순박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집어넣어서 마무리했죠. 네 주변에 고기 묶었나 콩나물 묵어라. 참기름 많이 쳐서 그렇게 묵으라고. 그러니까 먹을 거리 걱정해 주는 거잖아. 그쵸?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얘야. 먹을 게 많이 없을 텐데 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힘들다면 콩나물을 먹도록 해. 순이는 시집 안 갈 기라고 하던데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갔나? 뭐예요? 순이가 널 기다리는 눈치야 라는 얘기. 그렇죠? 느낌이 싹 오죠? 그리고 돈 좋다. 그러나 너희 엄마는 돈보다 너가 좋다 한다.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네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도시 가서 돈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네가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표현한 그런 글이었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친구의 심정과 같은 이 작품의 주제는 뭔데 순박한 시골 청년의 일화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는 잃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작품의 뭐다? 주제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미음이 액자였잖아. 18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화가는 표구한 종이에 그래서 그림 같은 느낌도 받으면서 이 액자가 화실의 중심점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바로 답을 잡아야지. 그냥 했던 말 그대로잖아. 그럼 봐. 지금 지문을 다 읽자마자 18번 문제 해결됐고요. 19번 문제도 해결됐잖아. 이해됐어? 20번 문제, 21번 문제로 마무리만 하면 돼. 빡빡하자. 편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씩. 수신자는 누구야? 이런 문제 풀 때요. 별표. 객체. 대상. 수신자 같은 말. 청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면 제발 부탁이니까 반드시 확인 좀 해라. 이것 때문에 맨날 틀리는 거야. 화자, 청자가 설정되면 이 부분에서 화자는 누구냐? 여기에서의 청자는 누군가?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뭘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주면 다 짜지면서 이러면 돼. 1번 편지에서의 수신자가 누구야? 순박한 청년이잖아. 청년이 받았던 편지잖아. 오케이. 청년도 알만한 사람들의 소식을 포함하겠지.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옆집 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할머니 누군 할머니였죠? 우무집 할머니랑 같은 분들 무슨 수식어 안 집어넣었죠? 그냥 최근 근황만 알려주고 있잖아.
왜? 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알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 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째, 혼사와 관련해서 수신자의 현재 상황. 자, 수신자는 누구라고? 청년. 청년의 현재 상황은 뭐지? 도시에 혼자 나와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중. 그러면 이 글은 혼사와 관련한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는 거냐? 편지에서는 뭐 했으면 좋겠어? 뭐 했으면 좋겠다고 은근슬쩍 비춰. 네가 돌아와서 우리 순이랑 좀 결혼도 좀 하고 애도 좀 낳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이건 지지하는 게 아니지. 정답 바로 2번 나와야지. 됐죠? 오케이. 3번. 아픈 상황이 생겼을 때 왜 대처 뭐 먹으랬어? 소금 먹어라. 수신자의 먹을 거리에 관심 가졌나요? 예스. 뭐 많이 먹을 게 있겠냐. 콩나물 같은 거 많이 참기름 팍팍 묻혀가지고 먹어라. 비빔밥 해 먹으라 소리겠죠. 5번. 재물보다는 수신자, 청년을 그치 더 아끼는 마음을 보여준 거 맞았죠? 오케이. 아주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고. 자, 그래서 21번 내용 다 읽어놨었잖아. 그럼 여기도 빨리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참고로 이 문제가 오답률이 7위가 나왔는데 와우, 그만큼은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오케이? 자, 가볼게. 1번. 지게꾼이 있단다 라고 들었음을 서술한 뒤에 은행의 안녕이 막았다는 비의 첫 문장을 서술하는 것. 오케이. 자, 우리가 봤던 지문 내용 그대로죠? 뭐가 뭘로 바뀌는 장면이야? 외화에서 내화로 바뀌는 그 장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 A에서 B로 서술점이 변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한 문단으로 이어서, 한 문단에 이어서. 그잖아. 오케이? 두 번째. 구석으로 갔다라고 마무리하고 이게로 A를 다시. 이게 이거 기억나? 나올 거라고 예상했잖아. 그지? 우리.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것은 B에서 A로 시간적 선호가 역전됐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말을 바꿔놓은 거야? 이번에는 내화에서 다시 외화로 돌아오는 거잖아. 그치? 이 부분을 무슨 표현을 통해서? 치시 표현을 통해서. 치시 표현도 여기 있어요. 어딨냐? 여기 있죠. 오케이. 연결한 거는 맞는 설명. 야, 근데 얘들아 미쳤나봐. 시간적 선호가 역전됐다고 말했네. 그러니까 2번이구만. 자, 잠깐만. 시간적 선호가 역전되려면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게 역전인 거잖아. 그러면 B에서 A로 시간적 선호가 역전된 게 맞냐 지금 이게? 아니지. 과거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으면 역전된 게 아니라 순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역전이라는 말을 잘못 썼구나. 그래서 정답은 2번 잡으셔야겠죠. 됐냐? 3번. 재밌다고 말한 친구의 말 뒤에 시를 일부 삽입한 것은 웃게 만드는. 자, 재밌다. 흥미롭게 웃게 되는 이유를 연결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흥미와 관심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 맞고요. 4번. 비행기가 떠날 때 떠나고라고 한 두 개의 연결은 행위의 연결하기 위함이다. 떠올린 비슷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 맞죠? 우리가 다 확인했습니다. 5번. A에서 친구의 심정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시의 일부를 다시 삽입했네요. 했었고 A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것. 그치? 여기서 이 장면에서 지금 리바이벌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리바이벌을 하면서 그 녀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그냥 아주 표준적이고 노멀한 문제예요. 본문에서의 어떤 장면 그리고 보기에서의 어떤 서술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빠르게 표구된 유지라는 작품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역시 지금 이번 모의고사에서의 대주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전이었다. 오케이? 읽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가고 문제를 접근해야 빨리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봤던 대로 최소한 절반 이상, 절반 가까운 문제가 지문을 다 읽고 났을 때 자연스럽게 끝나 있고 나머지 확인 작업만 좀 하면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냥 지문 따로 읽고 문제를 새로 가서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생각나는 거 기억해서 풀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은 무슨 훈련도 자주 해주셔야 되냐면 일정한 길이의 글을 머릿속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들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 아니야.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소설 지문 하나 쫙 해봤고요. 참고로 이 뒷작품도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영상만 다시 끊어서 갈게요.